저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나 연준 의장 파월이나 또 미국 재무장관 옐런 등이 미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 건가 하는 것을 모른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다면요, 바이든이 재선 나온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등을 핑계로 그만두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 번 하고 깔끔하게 그만두고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 것이 나았는데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요, 미국의 파월이요, 미국 경제가 어느 상황으로 가는 줄을 알았다면 지금 한꺼번에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옳았다는 명분을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파월은 어떻게 기록될지 이제 자기 스스로 요즘 두려워서 잠이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미국 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가지고 시끄러운데 5월 달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지고 지금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늘 밤 9시 반에 이 CPI 소비자 물가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 세계가 이 내용을 완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는 CPI가 특히 중요한 것은 2년에 걸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거다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왜? 한쪽에서는요, 이제 금리 그만 올리고 내리는 쪽으로 가자. 한쪽에서는 동결이나 하자. 한쪽에서는 이번 달은 건너뛰지만 앞으로 한두 번 더 올리고 그리고 올린 것이 1년 이상은 유지돼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실패했고 찔끔찔끔 올리다가 인플레를 못 잡고 이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CNBC는요, 5월 CPI가 지난 4월 대비 0.1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4%가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CPI는 3월에 대비해서 0.4%, 지난해 5월 1년 전에 대비해서는 5.3%가 상승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을 거다라고 예측하지만은 실제로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였는가, 이게 지금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이번 한 달만 쉬고 다음 달 또 올려야 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희망에 비교해서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이 돈 살포가 그야말로 미국의 물가를 80년대 초반 이후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게 만들었고, 인플레이션이 활개를 치던 초반 1년 동안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곧 가라앉을 거다, 단기적이라 봤지만은 작년 3월 이제 가라앉지 않고 더 심해지니 결국 금리 인상을 1년 동안이나 지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경제 전문가도 겪어보지 않은 사안인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심각한 이유는 그 원인을 여태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추정을 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나 부동산 붕괴 조짐이나 이 모든 것들이 기존의 경제학에서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미국이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해서 15년 만에 통화량이 3배가 늘었고 미국이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해서 14년 만에 국가 부채가 3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현재 이런 부채를 늘리고 통화량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해온 미국 경제가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요, 제대로 지금 미국의 경제학이 해설을 못하고 있고, 이 경제학자의 해설을 통해서 연준의 판단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미 재무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이들도요 미국 경제를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이번에 워낙 겁을 먹었기 때문에 한번 쉬고 다음 달 7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미국 경제에 자리 잡고 있는 폭탄들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에 오늘 보면 상업용 부동산 경보가 확산되었다. 1,400억 불의 상업용 부동산, 181조 규모의 MBS, 그러니까 자산담보부 정권이 지금 터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딩 등을, 오피스 빌딩 등을 담보로 만들어서 발행한 정권들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지금 엄청나게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 상업용 빌딩에 대한 대출에서 극복을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은행 중 700곳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규정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집중도 제한이 총 자본의 300% 미만을 대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어겼어요.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대출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MBS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금 이게 돌아오면 문제가 터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현 상황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자기들은 그 빌려준 돈을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MBS라는 정권을 갖다가 이 대출을 바탕으로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원천인, MBS의 원천인 이 대출 자체가 지금 부실화되면서 지금 자기들이 이 대출이 무사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발행했던 MBS라는 게 지금 다 무너질 지경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계은행은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려는 미국 연준의 시도가요, 실패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연준이 금리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도 잡지 못했고, 소비 지출이나 기업 투자가 급격히 금리 상승으로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위험한 상황으로 빠뜨려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진행됨에 따라서 비관적인 상황을 미국이 자초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계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이 다 지금 위기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위기의 본질은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 3년을 거치면서 돈은 엄청나게 풀리고, 그러면서 그 돈이요, 이전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추세와 맞물려서 금융위기 이때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이 부동산으로 많이 갔지요. 코로나 때 많이 풀리니까 코로나로 이 빌딩 사용률이 떨어질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빌딩들이 텅텅 다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내 빌딩 가치가 며칠 전에 70%라더만 이제 80%까지 떨어졌어. 높은 공시률, 고금리, 노후화된 부동산 자산이요, 이제 퍼펙트 스톰으로 터질 거라고 보이고, 부동산 대출 대부분이 지역 중소은행이라서 예금주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뱅크런을 하게 될 거다. 유럽 사무실 공실률도 미국보다 낮으나 그들은 대출을 은행보다 그림자 금융에 의존해서 더 큰 문제가 터질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고금리에다가 지금 부실이 확대되고 있고, 또 애플이 본격적으로 예금을 시작하면서 삼각 파도에 휩쓸려서 풀뿌리 지역 은행들이 그야말로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자, 미국이 디폴트를 국의회에서 가까스로 합의를 했더니 이제는 빚잔치가 임박해서 시장에 돈줄이 말라가지고 미국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1,400조에 가까운
그 1조 10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게 풀리면 은행에 현금이 말라서 금리 인상이 올라가서 그야말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고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은 금리를 올린 것과 똑같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나 재무장관 파월조차도 연준 의장조차도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요. 다만 이 돈에 눈이 먼 자들은 내일 죽더라도 아편쟁이처럼 그야말로 돈을 벌려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요. 우리가 미국 경제를 읽으면 큰일 난다는 걸 내가 경고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요. 아무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